안녕하세요, 골방 커스텀입니다. 이번에는 튜닝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자, 앞에 보시는 프레임이 다온의 16인치 모델 PSL입니다. 그러니까 프레스토 SL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국내에는 수입이 되지 않은 그 프레임이에요. 제가 많이 튜닝했던 다온 PSL 2016년식 블랙 색상이 있었죠. 그 블랙 색상과 동일한 모델이고, 이 모델은 2013년 일본판, 그러니까 복각판인데요. 일본판 PSL입니다. 2016년형하고 2013년형하고 이제 다른 점이라면요, 프레임 가공 형태죠. 2016년식은 블랙, 무광 블랙으로 나왔다면 2013년형 복각판 같은 경우는 프레임 알루미늄 프레임의 헤어라인 가공입니다. 보시면 표면 자체가 이제 헤어라인 가공 처리가 되어 있죠. 헤어라인 가공 처리 후에 이제 클리어 코팅이 입혀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형 같은 경우 국내에 수입이 될 뻔했는데 결국은 이제 무산이 됐죠. 다운동에서 공동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무산이 되면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모델이 됐습니다. 아마 국내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 두 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옥션으로 구매해 오신 거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아마 이것까지 합치면 한 3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오래된 모델이지만 좀 희귀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이 싱글로 나옵니다. 보시면 수평 드랍으로 싱글 모델로 발매가 되고요. 그렇지만 드랍아웃이 130이기 때문에 이제 외장화를 염두에 둔 싱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PSL을 싱글로 그냥 타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이제 다단화를 해서 이제 타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골방에서도 다단화 PSL 커스텀 튜닝을 많이 했습니다. 골방 블로그 보시면 블로그에서 PSL로 검색하시면 상당히 많은 포스팅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모델도 역시나 이제 다단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헤어라인 프레임에 맞는 부품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상태고요. 부품 구성을 보면요, 이번에는 헤어라인 프레임에 맞는 좀 어울리는 색상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헤어라인과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이제 부품이 듀라 에이스 9000 모델입니다. 듀라 9000도 꽤 오래된 이제 모델이죠. 이미 이제 신형 모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실버 색상이 많이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헤어라인 프레임하고 아주 잘 어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PSL 저도 튜닝한 것 중에 가장 최상급 모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PSL 같은 경우는 드롭바나 브롬바로 튜닝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18인치로 인치업이 됩니다. DT 스위스 240 허브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일단 350으로 만족하고 세팅을 해볼까 합니다. 스타 라쳇이 적용된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라쳇 소리는 그렇게 생각보다는 영롱하진 않더라고요. 적당히 약간 둔탁한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근데 돌릴수록 조금씩 이제 길이 드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한번 세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PSL 같은 경우 다단화 할 때 여러 가지 변수들이 꽤 있어서요. 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PSL 다단화 시 유의할 점이나 다단화 세팅에 대한 영상은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PSL 앞 다단화 시에 세팅을 하다 보면 이쪽 논드라이브 사이드 쪽에 케이블 홀이 있어요. 이 브레이크 케이블 홀이 다단화 어댑터랑 간섭이 있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아예 홀을 가공해서 그냥 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커팅을 해주면 뭐 다단화 어댑터 행어를 가공하지 않고도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요, 아예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케이블 홀을 커팅해서 어느 정도 가공을 해준 상태고요. 이제 코팅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일치가 되게
가공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이 상태에서 어댑터가 달리기 때문에 거의 보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캘리퍼 브레이크 세팅이기 때문에 이 리어 쪽, 리어 머드가돌 아래쪽을 이렇게 가공해서요, 8mm 가공을 해서 볼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홀을 넓혀 주었습니다. 프론트도 뒤쪽에 이제 8mm 볼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가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리어 쪽, 리어 휠 셋하고 브레이크 쪽을 한번 가 세팅을 한번 해봤어요. 듀라에이스 이제 9000 그 리어 브레이크인데요. 기본적으로 요런 둥근 와샤가 원래 들어있진 않습니다. 둥근 와샤를 구해서 이제 맞게 프레임 모양에 맞게 해줬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브레이크 쪽, 타이어 쪽도 약간 여유가 있으면서 숏리치가 이렇게 잘 나오죠.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홀만 가공하면 이렇게 리치가 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홀을 가공할 때 약간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서 가공을 했어요. 이쪽은 좀 더 위로 올려서 전반적으로 약간 기울어져서 세팅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리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험인데요. 숏리치가 그냥 100% 달리지 않기 때문에 약간 편법 가공을 해서 달아준 상태입니다. 지금 PSL 리어 이쪽 보시면 이제 이게 PSL 전용 행어입니다. 전용 행어가 바깥쪽에 달리죠. 바깥쪽에 달리고 이쪽 보시면 DT350 허브도 이쪽 드라이브 사이드 쪽이 약간 긴 편이에요. 긴 편이라 아마 이쪽 PSL의 문제가 이쪽 시트 스테이 쪽 체인이 스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래 이동을 해서 가공을 다시 작업을 하는데 이런 팍슨 휠셋이나 팍슨 허브나 DT 허브도 이쪽이 좀 두껍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휠셋의 어떤 이동 없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작업을 한번 하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는 지금 슈발베 코작을 일단은 가조립해 놓은 상태고요. 원래는 파나레이서 BD1 1.25 타이어를 세팅을 최종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 PSL 2013년형입니다. 듀라 9000 구동기로 세팅 중입니다. 지금은 이제 가조립까지 해본 상태예요. 지금 핸들 포스트가 이제 이게 순정형이고요. 영도 핸들 포스트가 적용이 될 건데 지금 재고가 없고 또 지금 거의 품절 상태이기 때문에 영도 핸들 포스트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영도 핸들 포스트가 도착하면 이제 드롭바 혹은 브롬바로 최종 세팅될 예정입니다. 위치를 다 일단 잡아놨고요. 크랭크셋도 이제 앞드레일러는 아직 이제 어댑터가 없어서 설치는 안 했고요. 이제 앞드레일러에 따라서 크랭크셋 쪽도 조금 더 수정이 될 수 있습니다. 체인을 걸어 봐서 이제 라인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봐야겠죠. 전반적인 외형은 마무리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그 헤어라인 프레임에 가장 잘 어울리는 구동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듀라 9000, 듀라에이스 9000번대 구동계입니다. PSL에 사용할 타이어가 도착했습니다. 파나레이서의 미닛 라이트 BD-1 모델이고요. 근데 국내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타이어라서 해외에서 직구를 했습니다. 한 2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은 한 13만원대로 상당히 좀 고가의 타이어입니다. 18인치 휠셋, 18인치 같은 경우 타이어의 폭이 좀 좁은 편이잖아요. 여기 이제 코작 타이어를 그동안은 사용했는데 코작 타이어 같은 경우 좀 통통거리는 느낌이 좀 있죠. 이 파나레이서 타이어도 제가 처음 써보는 타이어인데요. 기존에 이제 구매하셔서 사용하셨던 분들 후기를 보면 디자인이나 이런 여러가지 주행성 면에서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사용해 보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포장 상태가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케블라 비드 타이어입니다. 보시죠. 파나레이서 미닛 라이트, 프로 라이트라고 되죠. 프로 라이트 실드, 프로 타이트네, 타이트 BD1 18 곱하기 1.25입니다. 1.25 타이어고요. 약간 노란 띠가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표면이 상당한 그 접지력이 아주 좋을 것 같은 표면입니다. 코작이나 이런 거라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뭔가 상급 냄새가 난다고 할까요? 튜브의 경우에는 16인치 349 사이즈하고 동일합니다. 16인치 18인치 겸용의 SV4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림이 이제 하이림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 40mm 짜리 SV4를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뭔가 타이어가 상당히 쫀쫀하네요. 느낌이 확실히 좋아요. 야, 접지력이 상당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쫀쫀합니다, 아주. 공기압은 최대 100인데 100밖에 안 되네요. 최대 100인데 그러니까 과감하게 비닐은 제거하겠습니다. 이쁘네요. 자, 파나레이서 BD 미니라이트 BD1 타이어로 교체를 했습니다. 일단은 타이어에서 전해진 느낌이 나는 고급 타이어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아주 쫀쫀합니다. 타이어가 접지력이 상당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슬릭 타이어인데 느낌이 아주 좋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구동계를 장착하고 한번 체인 라인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체이닝이고요. 스탠다드 체이닝, 그리고 11단에서 체인이 시트 스테이 쪽에 스치는지 안 스치는지 한번 봐야겠죠. 지금은 거의 뭐 여유가 아직 많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쪽에 지금 체인 스테이, 이게 시트 스테이 쪽하고 시트 스테이하고 체인이 스치지 않죠. 일단 지금은 양호하고요. 근데 지금 이쪽에 지금 아직 앞드레일러를 달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 비비 스페이서를 조금 혹시 넣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넣어줘야 되면 조금 빠지겠죠. 그럼 라인이 약간 바깥으로 나오면서 약간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도 아마 스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DT350 허브의 지금 스핀들 축이 약간 이쪽 보시면 드라이브 사이드 쪽 끝에 약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깥으로 이게 이제 마샤 같은 걸 넣어주지 않아도 기본적인 거리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체인 스침이 최소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휠셋 선택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PSL 그 다단화 할 때는 특별히 이 휠셋 자체를 전혀 건드리지 않아도 체인 스테이가 스치지 않는 그런 휠셋인 것 같아요. 팍슨 휠셋도 약간 비슷합니다. DT350 허브 그 소리가 상당히 둔탁하면서도 좀 멋진 소리가 나네요.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나체 소리가 크지 않으면서 둔탁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소리 같습니다. 손으로 변속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 PSL도 마찬가지로 드롭바 세팅을 해줄 거기 때문에요. 순정에 지금 12도 핸들 포스트로는 피팅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존처럼 이렇게 0도 핸들 포스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위쪽은 이미 가공을 해서 커팅을 해서
스타너트 해바라기를 박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이제 세팅을 하게 되고요. 자, 영도 핸들 포스트로 세팅하게 되면 이런 각도가 이제 나오게 되죠. 한번 일단 핸들 포스트까지 세팅을 해 놓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가조림만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도 핸들 포스트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포크부터 핸들 포스트가 일자로 쭉 올라오죠. 여기서 이제 드롭바가 달리면 이제 피팅이 가능하게 되죠. 드롭바하고 이제 이쪽 스템을 달아 놓으려고 합니다. 이게 토식 카본 핸들바인데요. 카본 드롭바입니다. 약간 에어로 스타일이고요. 보시면 이제 스템이 상당히 짧죠. 이 정도면 이제 키가 160 후반, 160 중후반부터 170 초 중반까지는 가능한 피팅이 나올 것 같고요. 키가 좀 더 크신 분들이라면 이제 스템을 좀 더 길게 긴 걸로 바꾸면 되겠죠. 듀라 9001 레버까지 모두 모아봤습니다. 이게 정말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9000번대 구동계가 거의 레어템이 됐습니다. 지금 안 구하면 거의 못 구할 것 같아서요. 조금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PSL 그 세팅 과정을 중간에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완성된 영상에다가 제가 설명을 하는 부분으로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요. 중간중간에 이제 변속이나 이런 기타 세팅들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쪽 영도 핸들 포스트를 적용해서 피팅을 맞춰준 부분입니다. 거기에 그 상부 부분을 커팅해서 보시다시피 로드처럼 로드 스템을 달기 위해서 스타너트를 박아 넣었어요. 스타너트를 박아 넣어서 일반 로드 형태의 스템을 달아줬고요. 일반적인 풀카본 드롭바를 사용했습니다. 토식 제품이고요. 그리고 쇼스템도 이렇게 피팅을 위해서 짧은 걸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스템을 이용해 봤습니다. 2013년형 PSL 복각판 같은 경우는요, 이제 오리지널 헤어라인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두 대 정도, 이 제품까지 하면 이제 3대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소성이 많고 쉽게 모기 힘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구나 이제 이렇게 풀 튜닝된, 완전히 달리기용으로 풀 튜닝돼서 18인치 355 사이즈로 커스텀된 제품은 아마 헤어라인 프레임으로는 유일한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희소성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가격도 꽤 높게 책정이 됐어요. 그리고 듀라 9000이 지금 신형 구동계는 아니지만 헤어라인 프레임에 가장 잘 어울린다고 판단이 돼서 구형이긴 하지만 9000 풀셋으로 이렇게 세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도 좀 감안이 됐고요. 스프라켓은 9000이 아니고 CS7000이 적용이 됐고, 체인은 KMC 11단, X11 11단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듀라 풀 구동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듯이 제가 될 수 있으면 신품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고 중에서도 상태가 좋은 것들을 찾느라고 꽤 오래 걸렸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의 어떤 사용감은 있지만 작동이나 외형적으로 거의 중고 중에서도 최상급 제품들을 구매해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듀라에이스 이런 브레이크 암 같은 경우도 상당히 상태가 좋습니다. 깔끔하고요.
이게 스탠다드 듀라 9000 스탠다드 크랭크셋인데요. 보시다시피 사용감이 크게 많지 않고요. 이빨도 사용감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조금씩 까짐이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상당히 깨끗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 드레일러도 마찬가지고요. 뒷 드레일러도 기스나 이런 어떤 넘어짐이나 그런 것에 의한 까짐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안장은 스페셜라이즈드 파워 콤프 안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143mm 짜리 일반적인 규격이고요. 이렇게. 저도 좀 앉아보면 이제 이 제품이 이제 카피 제품이 많잖아요. 카피 제품도 편하고 실제로 순정 정품도 꽤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안장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속도계하고 라이트까지 달 수 있는 어댑터를 스템에 달아둔 상태입니다. PSL 세팅에서 풀튜닝의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라면 앞드레일러 세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앞서서도 이제 영상 변속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듯이 움직이는 이동 범위에 어댑터가 상당히 많이 간섭을 주기 때문에 꽤 많은 최적화된 가공을 해서 앞드레일러가 원활히 움직일 수 있도록 했고요. 이렇게 9000 같은 경우는 이 머리가 길기 때문에 이 시트스테의 간섭이 자칫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적인 부분을 최적화해서 간섭이 없도록 아까 영상에서처럼 세팅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쪽 케이블 홀을 아예 커팅을 해서 과감하게 커팅을 해서 앞 다단화 어댑터가 원활하게 체결이 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둔 상태입니다. 자, 케이블이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크게 간섭이나 세팅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없어요. 자, 헤어라인 프레임이 어떤 건지 아직도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헤어라인 프레임은 기본 알루 프레임, 알루미늄 프레임 그 표면에다가요, 머리카락 같은 가는 실선이 가공이 돼서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헤어라인 같은 가는 이런 가로 줄무늬가 생겨 있죠. 그런 가공을 한 프레임을 뜻합니다. 이 헤어라인 프레임의 장점이라면 이제 실버 도장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실버 도장이나 우리가 실제로 얘기하는 폴리싱, 하이 폴리싱이라고 이제 바우라고 하죠. 완전히 그 거울처럼 이렇게 미러 폴리싱, 거울처럼 만드는 그런 게 아니고 아예 스크래치 가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고요. 이제 헤어라인 프레임의 장점은 이제 잔광입니다. 잔광.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 스크래치가 이렇게 된 부분에 세로 줄무늬 잔광이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간보다는 야간에 그리고 은은한 조명 가운데서 이렇게 잔광이 멋있게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헤어라인 프레임이 이제 잘 일정하게 돼 있으면 잔광도 이렇게 일정하게 광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리어 프레임도 보시면 이렇게 잔광이 이렇게 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반 도색 실버 도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 가공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장이 아니고요. 도장이 아니고 프레임을 가공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어라인 프레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고요. 다음 PSL 2013년형 같은 경우 이 제품의 경우 이제 전체적인 튜닝하고 그 부품의 구성 그리고 희소성까지 해서 골방에서 34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생각했던 것만큼의 이제 긴 자세한 영상을 제가 찍어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한 설명을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상으로 PSL 드롭바 커스텀 튜닝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